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조은아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화제인에서는 식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간편하게 식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고창환 대표를 만나보고요.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는 화려한 액션은 물론 유머와 감동까지 있는 5월의 신작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LNG 저장 탱크인 화물창 기술의 국산화는 우리 조선업계의 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전 세계 LNG 선박 수주의 90%를 국내 기업이 점유하고 있지만 선가의 5%가량을 화물창 기술에 대한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국형 화물창 기술인 KC2와 같은 친환경 미래 선박 기술 확보에 올해만 1,8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확보뿐 아니라 조선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과 금융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는데요. 국내 조선업체들은 이미 3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약 14,000명의 일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정부는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올해 1분기까지 모두 5,500명의 생산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선수금 환급 보증 규모 확대를 추진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전 세계 선박 수주의 40%를 점유하며 글로벌 1위를 탈환한 한국조선산업. 다만 조선업계의 진정한 제도약을 위해서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저임금과 고위험, 다단계 하도급 개선을 위한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통적인 여행 강국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는 30개의 국제공항이 있는데 한국에서 공식 취항한 지역은 발리와 자카르타뿐입니다. 하반기부터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항공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음 달 항공회담을 열고 항공기로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권리, 즉 운수권 확대를 논의합니다. 업계는 주 23회에 그치는 운수권이 2배 이상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항공업계가 인도네시아 노선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관광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수요면에서 잠재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자동차와 2차전지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여객과 화물 사업에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인도네시아와 항공회담을 앞두고 3월 희망 노선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저비용 항공사가 취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등 단거리 노선 공급이 포화한 가운데 새로운 수익 노선 발굴을 위해 인도네시아 취향이 절실한 항공업계. 대형 항공사의 저비용 항공사까지 대거 진출이 예고되면서 항공권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조성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의 핵심은 법과 정책으로 금지된 것만 빼고 다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자유 특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공지능과 딥테크 등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규제부터 실증과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실증과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한미일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 체계도 구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인증과 허가 등 원스톱 체계를 만들고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기업의 해외 진출과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도 가동하는데요. 글로벌 혁신특구는 올해 안에 두세 개가 시범 조성됩니다. 오는 2027년까지 10개로 확대될 예정으로 민간협력 첨단 분야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이나 오피스, 매장을 대상으로 식물들을 정기 관리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고창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심리적 효과 등의 이유로 식물을 키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분 정기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 사무실이나 각종 매장 등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식물의 전 관리 과정을 책임지는 식물 커머스 스타트업. 이들은 식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식물을 간편하게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반려식물 시대를 앞당기는 식물관리 스타트업의 고창완 대표를 만나본다. 요즘 회사 오피스나 어떤 매장들 가도 화분이나 식물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식물들은 사실 특징이 일반 공산품이랑은 다르게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되게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게 필수적으로 포함된 사실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정기적으로 사실 관리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걸 정기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죽은 게 있으면 교체도 해주는 그런 정기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PC나 모바일로 검색해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상담 신청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저희 담당 매니저가 배정돼서 연락을 드리고 무료로 현장 방문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드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정기구독 서비스에는 저희 식물을 관리해주는 담당 매니저가 매주 공간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상태 이상의 식물이 조금이라도 발견됐다, 그럼 즉시 저희가 그 화분을 수거를 해가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직접 하우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동일한 식물을 원하시면 동일한 식물로 심어드리고, 아니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하시는 수종으로 심어서 다시 재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기존의 관리를 해주던 개인분이나 업체들도 충분히 잘 하고 계셨을 테지만, 아마 아직까지 식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냥 물을 주고만 가거나 이런 게 기존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저희는 그 사무실이나 업장의 이제 온습도를 책정을 해서 온습도에 맞는 이제 식물의 생육 상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관리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지나 리포트들 매주 전송을 해드리고, 그 죽은 식물, 저희가 사실 관리를 하더라도 식물이라는 게 사무실이나 업장 같은 장소에서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은 아니거든요. 식물은 되게 습하거나 더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적응을 못하는 식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무료로 교체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추천? 일단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지만 아무튼 식물 이 공간에 이제 초록색이나 식물이 있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방이나 사무실을 둘러봤는데 너무 삭막하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참에 요즘에 또 반려식물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한번 들여서 키워보시는 것도 부담 없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식물에 대해서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집이나 사무실에서 키워봐도 되게 이건 왜 죽지? 되게 키우기 어려운 수종이 있고 되게 그냥 신경을 좀 덜 써도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 수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 정기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수종들도 저희가 다 추천을 해드리니까요. 그런 개인의 성향이나 그런 관심도에 맞게 키우시면 충분히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식물을 키우기 위해 사전에 대단한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당장 구매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셔도 충분히 되는 게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도 어릴 때부터 뭐 집에 식물이 많기도 했고 식물을 되게 좋아하고 뭐 식물이 되게 많은 나라에도 있어보고 그랬는데 식물이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건데 뭐 사무실 앞이든 길거리든 화분만 덩그러니 있고 사실 되게 죽어가는 화분들 정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식물 되게 좋은데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 정기 관리 서비스만 한 건 아니고요. 뭐 일회성으로 해주는 일회성 관리 서비스나 아니면 뭐 그냥 심어주는 판매 서비스나 이런 거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계속 고객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식물은 그냥 한 번 관리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구나라는 좀 포인트를 얻게 됐고 그래서 현재는 기업이나 이런 곳들 타겟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고요. 저희가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많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게 점점 떨어져가는 순간을 느낄 때 사실 정말 잠도 안 오고 뭐 밤을 새고도 눕기만 하면 잠이 안 들어지고 이런 순간도 많았고요. 그런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 굉장히 좀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도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원들끼리 뭔가 꿈이 얼라인되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생각하는 목표나 방향이나 이런 그리는 꿈이 얼라인되지 않을 때 이걸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되지? 결국 뭐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되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보단 저희가 초기에 아직 고민이 많은 시점 그리고 좀 더 덜 숙련된 시점에 제대로 서비스를 해드리지 못해서 좀 식물이 좀 아파했던 경우가 사실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직접 되게 찾아가서 뭐 사과도 드리고 좀 다시 식물 봐드리면서 관리도 해드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고객님들한테 아직 미안하기도 하고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되게 많은 식물들을 뭐 직접 키우진 않더라도 키우기도 하고 키우는 걸 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주기를 맞춰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얘의 뭐 물량이 어때야 되고 일조량이 어때야 되고 통풍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다기보단 일정한 환경에서 뭐 일정한 주기로 물을 준다든지 그걸 계속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식물도 계속 그 상태에서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뭐 집에서도 하기 힘들겠지만 뭐 회사나 업장에선 당연히 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천은 사실 너무 개인적일 것 같기는 한데요. 요즘엔 그냥 단순히 공기정화 목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 플랜테리어 개념,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개념으로도 많이 놓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야자류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제 이전에는 뭐 금전수, 산세베리아, 햇피트리 뭐 이런 식물들이 주로 뭐 오피스든 가정이든 배치가 됐다면 요즘은 야자류죠. 뭐 아레카 야자나 겐차 야자, 드라코 이렇게 좀 잎들이 가늘면서 많이 퍼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인테리어적으로는 세련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좌우명이라고 제가 뭐 딱 그 단어를 설정을 해놓고 뭐 새기진 않지만 저 항상 생각하는 건 이제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뭐 혼자 만약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공간에 모여 있을 이유도 없고 여기 강남권에 다 빌딩에서 모여 있을 이유도 없고 다 개인 일하면 되는 건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구나. 그래서 좀 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애초에 이 식물회관을 시작을 했을 때부터 제가 생각한 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식물이 없는 곳
것이 없게 만들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식물을 채워주자라는 거였고요. 뭐 다양한 뭐 효과가 있겠죠. 그런 거였고 그게 저의 좀 큰 목표고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뭐 인테리어 했을 때 오늘의 집을 떠올리기도 하고 뭐 숙박이나 뭐 레저 이런 걸 떠올렸을 때 야놀자나 여기어때를 떠올리는 것처럼 아직 식물이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나 그런 스타트업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점점 더 관심이 올라가는 만큼 저는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식물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온통 초록 세상으로 물들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